네, 안녕하십니까. 비즈영입니다. 오늘은 김, 나, 박이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가수 네 분의 발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발성에 관한 너무나 큰 오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 두셔야 하는 것은 소리를 낸다는 것은요, 사람이 신체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운동 동작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뭐 증명을 할 필요도 없는 명제인 게 분명한데도 이게 우리가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해본 이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운동 동작이라는 이 발상을 떠올리는 게 이게 생각외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운동 동작이에요. 이것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운동 동작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깔고 이해가 되셨다면 내가 택하는 명이 다른 무엇이 아닌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운동 동작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게 되겠죠. 사람은 하체하고 몸통 그리고 상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구조가. 그래서 결국 각 부위를 올바르게 동작하고 연결해서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엔 운동인 거죠. 그래서 노래를 잘하려면은 이 각 부위의 역할과 동작을 이해하고 동작의 연결법을 정확히 배워야 하는 겁니다. 수영이라는 하나의 운동 종목도 영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유형, 크롤용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평형, 접영, 배영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영법마다 팔 동작과 다리의 동작이 다르다는 것을 그냥 알고 계시잖아요. 이 발성이라는 운동 종목도 수영처럼 발성할 때 몸을 사용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걸 모두 하나라고 이게 뭉뚱그려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모두가 이제 혼란에 빠져갖고 그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나박이는 수영영법처럼 각기 다른 발성 동작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수영의 팔다리 사용법이 다른 것처럼 각 가수마다 몸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분의 동작은 수영 영법처럼 팔다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수영 영법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김범수 선생님은 자유형 크롤 영법이에요. 나을 선생님은 평형이에요. 이수 선생님은 접영입니다. 박효신 선생님은 접영 플러스 배영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해드리면 네 분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뭔가 기본적인 동작이 다르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김범수 선생님은 몸의 앞쪽을 좁고 진하게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앞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댐핑감이 굉장히 진합니다. 나을 선생님은 몸의 뒤쪽을 높고 이렇게 넓게 쓰세요. 그래서 뒤쪽 공간감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이수 선생님은 몸의 뒤쪽을 낮고 좁게 쓰세요. 이게 이제 락 발성이 이런데요. 뒤쪽에서 진한 댐핑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박효신 선생님은 몸의 앞쪽과 뒤를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뒤쪽으로 소리를 이렇게 뒤로 돌려서 노래를 하시는데 앞쪽의 찐소리하고 뒤쪽의 공간감과 진한 소리를 다 느낄 수가 있는 소리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소리를 내십니다. 그래서 박효신 선생님만 소리를 돌리는 방식이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저병이 멋있다고
뭐 자유형도 못하면서 바로 저병을 뭐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수영을 하다 보면 수영하는 거 보면 저병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게 좀 어떻게 배워보겠다고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맨 처음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건 자유형 발차기부터 가르쳐 주세요. 절대 저병부터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자유형 크롤용법입니다. 이 크롤용법의 발차기와 팔 돌리기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면 절대 평형이나 저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발성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몸의 구조가 앞을 향해서 힘을 쏟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게 되면은 김범수 선생님과 같은 방식으로 크롤 발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얼 선생님이나 박효신 선생님도 처음에는 자유형 크롤 방식으로 노래를 하시다가 이 평형과 저병 방식으로 소리를 뒤로 보내고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를 했어요. 소리를 뒤로 보내면서 노래 부르는 게 편해졌다 라는 두 분의 인터뷰 영상이 있었는데 잘 찾지를 못하겠네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자유형 크롤 영법 방식이 성악에서 말하는 벨칸토 방식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벨칸토라고 불리는 알베르토 크라우스 선생님의 발성 방식이기도 한데요. 파사지오가 없고 소리를 뒤로 크게 돌려서 소리를 만들지 않고요. 뒤에서 앞으로 빠르게 소리를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자유형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는데 팔이 돌아가는 걸 보시면 물속으로 소리를 집어넣었다가 확 당겼다가 뒤로 돌려서 내는데 바로 싹 넘어가면서 훅 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파바로티 선생님의 방식은 좀 달라요. 파바로티 선생님은 파사지오를 사용하십니다. 파바로티 선생님은 평형 팔 돌리기에다가 저병 발차기 방식으로 노래를 하세요. 평형 팔 돌리기를 보시면 이 파사지오가 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냐면 물 밖으로 얼굴을 들었다가 물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수영이라는 것을 할 때 가장 호흡하기가 편한 방식이에요. 호흡하시기에 가장 편한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노래의 99.9%는 호흡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노래를 하시는 겁니다. 파바로티 선생님은요. 그래서 파바로티 선생님도 젊었을 때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크라우스 선생님처럼 자유형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소리를 뒤로 돌려서 물 밖으로 호흡을 빼서 하는 이 저병 방식, 평형 방식으로 노래 방식이 살짝씩 변했어요. 이거 하는데 20년 걸렸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If you do I don't make much più fatica. It's easier after 20 years, of course, but 그래서 자유형과 평형용법을 이렇게 보시면 파사지오와 논파사지오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세요. 이것이 가수의 발성 방식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라우스 선생님과 파바로티의 발성 차이가 이런 식으로 잘 구분이 된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이제 다음 편부터는 김범수, 그 다음에 나얼, 이수, 박효준 선생님의 소리 위치와 발성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즈영이었습니다.